우리 수진이를 잊은 거니? 저의 재혼 소식에 장모님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어느덧 9해가 흘렀습니다. 잿빛으로 물들었던 제 삶은 이제야 겨우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차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별이 된 뱃속의 아이. 그들을 떠나보낸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저와 수지는 대학교 같은 과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캠퍼스를 함께 거닐며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마주 잡은 손은 떨림보다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행복함이 더 컸습니다. 낡은 반지하 신혼집조차 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거의 만삭이 되어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였습니다. 다가올 새 생명을 기다리며 저희는 설렘 가득한 휴가, 태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며칠을 보냈죠. 따스한 어머니의 품에서 푹 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 부르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저희 차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찢어지는 굉금이 제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삶은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현실은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픔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폐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작고 아늑했던 신혼집은 이제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했던 흔적들은 모두 과거의 잔상으로 변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햇살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냉장고 속 음식들은 썩어 냄새와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는커녕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지난 주말, 제 가장 친한 친구 준호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제 모습을 보자 준호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야, 이게 뭔 꼴이냐, 도대체. 대체 몇 주를 이러고 있는 거야? 너!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내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서 정신 차려. 이게 사는 거야. 수진이가 바란 게 이거냐고. 준호의 거친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제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진이가 속상해할 거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제 집에 머물며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하고 저에게 뜨거운 국물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고 저는 조금씩 삶의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던 집안에 준호가 끓여준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는 순간 저는 잊었던 일상의 따뜻함을 아주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가 바란 게 이게 아닐 텐데. 그러자 아내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저에게 투덜거리며 침대에 먼저 누웠다가도 문득 장난스럽게 뒤돌아 저를 보며 이야기했었죠. 여보, 만약 내가 먼저 가면 꼭 재혼해요. 혼자 살지 말고. 나 없이 혼자 늙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그때는 그저 농담으로만 들렸습니다. 철없이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야 사무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준호 아버지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원 6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제 사정을 아는 사장님은 제가 정신 차리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출근해야지. 자네 없는 동안에도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다네. 저는 사장님의 배려와 준호의 진심 어린 응원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하루하루를 견뎌내자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준호와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적막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고 거실 한쪽에 놓인 수진의 사진을 마주할 때마다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술의 힘을 빌려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지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술에 취해 잠들지 않아도 정적이 아닌 따스함이 저를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이해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서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를 깊이 이해해 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재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수진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그녀와의 만남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순간 장모님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누나, 우리 수진이를 잊은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간 억눌렀던 슬픔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준아, 미안해. 순간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어. 내 속도 좁은 사람이야.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 그래도 그래? 우리 수진이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행복하게 살아. 행복해야 한다. 아가.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수진을 향한 그리움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제 머릿속에 교차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신 장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